선생님 두 번째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 인터뷰 이제 콘티 드리면서 두 번째 영상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행도는 음양오행에 대한 모든 이해와 12운성의 논리가 함축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사행도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12운성 음간역행에 관해서도 덧붙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선생님 왜 사행도입니까? 그게 이제 그 사행도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일단 오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서 출발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과연 오행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에 의무를 가지면서 자료를 찾고 또 정리를 해나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시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오행은 당연히 알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목화토금수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는 목화토금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나무도 있고 뭐 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뭐 우주를 이루는, 또 이 사람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모든 물질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면서 있다라는 존재를 당연시하면서 이제 보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식간식이지가 나눠지는 것도 그냥 그것이 있으니까 그냥 공부를 하게 되는 좀 그런 것으로 공부를 해왔지 않나 하는 반성.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게 됐죠. 하게 되면서 간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 오행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것을 좀 자료도 찾고 또 내 나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수화의 움직임 속에 그 목금이수로 발생하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발생의 그것을 이제 자료도 뭐 물론 많이 있고 옛날 책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들의 움직임 속에서 결국은 토의 작용과 플러스해서 이제 하는 자편진전에도 그런 내용은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삼명통해라든지 고서들에서 다 그런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토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작용력을 우선해서 관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다 보니까 이게 사행이라 하는 움직임이 중요한 어떤 작용력을 가지더라. 그래서 토가 거기에서 개입해서 결국 그 네 가지의 움직임을 서로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람의 그 모양, 이 살아가는 운명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행도를 만들게 된 제일 이제 기본이죠. 결국은 오행의 움직임인데,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 이름 짓기를 사행도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사행도를 선생님 그 정리하시기 전과 정리하신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명리를 보는 시선이나 아니면은 교육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고, 저도 달라졌고, 또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전에는 주로 격국이라든지 또 뭐 육친적 관계에서 뭐 발생하는 정도, 뭐 사주 안에서 육친의 구조 뭐 이런 정도로서 주로 사주를 봐왔던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같이 공부를 오랫동안 뭐 저하고는 되게 오래 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한 분들도 제가 이제 사행도를 정리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되었다고 보고, 또 이야기를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행도를 알 때와 모를 때 사주를 보는 시각이나 이제 그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동석 그 선생님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 예전에 봤을 때 이게 1권을 엄두가 안 나서 이게 그랬었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사행도 공부를 쭉 하고 그 책을 다시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선 인터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주 보는 게 간지의 작용을 잘 봐야 되고 이 간지에 대한 해석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으셨는데 사행도도 결국에 이 간지의 관계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오행 안에서 간지가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그 오행의 움직임의 세세한 부분이 간지가 담당하는 거죠. 간지가 담당하면서 간지 작용에 의하여서 결국은 오행이 움직이는 그 상태나 역할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간지가 중요하게 되고 근데 그 간지가 중요하다고 간지의 작용력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버리면 또 해석의 범위가 또 좀 너무 축소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력은 작용력대로 중요하지만 음양 오행의 작용력을 기본적으로 어떤 큰 틀을 놓치지 않으면서 봐 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사행도의 그 기저가 되는 그 고전들에는 그러니까 사행도 논리를 끄집어내신 고전들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전에서는 기본적인 그 음양과 오행이 발생되는 그 상태를 설명한 책들은 다 어찌 보면 근간이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서술식으로 뭐 풀이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책들이 아니고 삼명통해라든지 뭐 이어중명서 그리고 혹은 또 뭐 랑록자 소식구주라든지 서다평책이나 이런 책들도 다 그 내용들이 다 숨어가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거의 대부분의 책들인 것 같아요. 옛날 책들은 뭐 궁통고감도 따지고 보면 계절적인 작용력에서 식간들의 움직임을 보는 건데 그것도 간지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그런 거에서 그런 데서도 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찾게 되고 답을 찾아서 이론적인 것은 대략 그렇게 좀 고서에서 많이 바탕을 해서 이렇게 끌고 왔고 뭐 이게 이제 근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어떤 새로운 이론을 이렇게 접할 때는 그 이론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이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이걸 왜곡해서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예전에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좀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죠.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근거를 충분히 가지면서 좀 체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게 오행이 목화토금수라는 개별적인 오소가 아니라 행하는 오행이다.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전달하고 받고 그 과정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게 사행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 그 12운성의 논리체계도 이 사행도에 흡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12운성 제가 공부할 때 정말 혼돈에 빠졌었거든요. 왜냐면 이 12운성이 그 천간 글자의 힘의 세기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음간이 역행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음간을 부정하시고 역행하는 걸 부정하시고 양간의 12운성이랑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자료가 많은 건 둘째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완전 이제 혼돈에 빠졌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사행도 설명하시면서 이 12운성 음간이 역행하는 거 설명하실 때 제가
이게 맞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 예. 12운성 이야기 조금 예,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우리 하루환장 선생님도 네. 그 도중에 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12운성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영상도 12운성을 네. 좀 제법 네, 네.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 영상 네, 올리는 네. 거 저도 이제 보고 네. 아유 참 정리 잘하시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참 네.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그 이 청간과 지지의 그 관계성에서 지지가 어떤 작용을 어떤 계절을 순환하면서 청간들의 그 작용력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의 관점을 보는 것이 일단 12운성인데 네네. 그거를 동일한 그 관계성 그러니까 청간의 각과 지지의 인이 동일하게 똑같다라는 그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인과 갑은 다른데 네. 그 인이라는 것은 그 계절이 이루어질 때 이 식간의 작용들이 골고루 다 작용하면서 그 인이라는 특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절이라는 것은 역행하지 않고 역행이라는 게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체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인묘진, 사오미 이런 식으로 네네.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방향에서 식간들이 각각 다른 모양을 띠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식간이 각각의 개별적인 각과 을을 떼놓고 보는 습관을 우리가 이제 기초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갑과 을이 다르기 때문에 갑과 을을 갖다가 붙이지 않고 얘들은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의 그 작용력만 파악을 하는 데서 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이라는 그 작용력은 봄을 지나갈 때, 여름을 지나갈 때, 가을을 지나갈 때 갑과 을의 그 목 오행이 네. 어떻게 작용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계절을 순환하느냐 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12운성의 음간과 양간의 작용력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지에서 힘을 얻는다는 이 개념보다는 작용력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 보는 것이 12운성의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사행도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 12운성의 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계절을 가지는 글자들, 계절의 식간들의 작용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12운성의 그 작용력이 그냥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운성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그 글자를 이해를 해야지 12운성을 이해를 해야지 결국 이 청간작용의 작용력과 또 지지의 그런 상호관계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2운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12운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어떤 계절에서 갑을명정국이 경신임계가 비록 절태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 천간의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봄이라 해서 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죠? 금이 없다 하면 목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절대로 존재한다는 그렇죠, 것이지 그죠.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제 힘이 있다 없다로 따지면 이제 봄에 금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봄이라 하더라도 금의 작용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씨앗에서부터 목이 나와야 되고 또 목이 성장하면 계속 간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위로 솟구치려고 하니까 그거를 절제시키는 것도 금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이 절제를 줘야 이 목들은 모양을 바꾸고 또 화로
바뀌면서 꽃을 네, 피우게 네, 됩니다. 네. 예, 꽃을 피워야 다시 금들이 열리기 때문에. 네네. 금의 절제가 있어야 목이 화로 갈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반대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네네네. 다음 작용으로 가는 거하고 같고, 그래서 극을 받아야 생을 하는 거하고 같고. 아, 예, 네. 그래서 모든 작용력은 오행의 네네네. 작용력은 극을 받으면서 생을 하는 작용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보편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육친이라는 네네네. 관계성을 부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친이 아주 우리가 잘 맞는 이유가, 명리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잘 맞는 이유도, 기본적인 음양오행의 생극에서는 기본적으로 극을 하면서 생을 하는 이 과정의 순환고리에 있기 때문에, 극을 하는 것과 생을 하는 것, 생을 받는 것, 또 내가 극을 하는 것, 극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구분되는 것이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룰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그 네. 선생님이 정리하셨던 내용 중에 합극생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청간 글자가 합하고 극하고 생하는 그 관계를 보면서 제가 솔직히 예.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 예. 합극생 이야기 잠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너무 그, 복잡해지나요? 예, 오래전에 네. 제가 이제 그 이론인데, 그 이론은 예전에 이제 세미나를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세미나에 강의 주제를 좀 해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다면 주제를 갖다 뭘로 하지? 이렇게 하다가, 육친의, 그러니까 격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친에서 길성을 나누는 것, 네. 흉성을 나누는 것, 네. 이렇게 해서 사길신과 사용신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자평진전에는 좀 뚜렷하게 그걸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원칙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식신이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왜 네. 급제가 나쁘냐?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식신은 뭐 병관을 극을하든지, 네, 네, 네. 또 뭐 급제는 죄를 갖다 군탈하는 게 심하니까 급제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던 것이 좀 어째 보면 뭐 그냥 보편적인 그런 네, 기준이 네, 네.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도 이 여기에서는 원리가 그냥 생극의 그 원리가 아마 들어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주제로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때에 이제 이루어진 이제 이론이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이게 결국은 과정이 우리가 명쾌하게 그 구조가 이제 아주 명쾌하게 이루어진 것은 어쨌든 극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네. 어떤 오행이든 어떤 간지든 변화한다. 변화할 수밖에 네, 네,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제 원칙이 되고, 네. 그 변화의 과정은 생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네, 네, 단계로. 그래서 네. 다음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은 나를 극을 했던 것에 작용력을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극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된 영향을 주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생을 하면서 극을 하는 과정이 고리가 이어지면서 네. 그게 호칭을 붙여서 육친이 되는 거고, 네, 육친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생극하는 방식, 그 일간의 입장에서 생극의 그 모양을 길과 흉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으로 육친이 만들어진 것, 이제 그런 것들의 이론 정리가 이제 됐던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생각은 가물가물한데. 아니 제가 그거를 이제 배우고 나서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너무 당연한 그 순서가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구나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극받으면 을이 되고, 을이 극받으면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간은 극을 받으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른 것을 생하고, 양간은 극을 받으면 이제 여전히 목이지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래서 양은 기세를 가지고 음을 이루어줘야, 그러니까 이루어줘야 되는 그 단계로 통해서 갑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죠. 을을 만들어야 갑은 다시 을이 이루었던 것을 바탕으로서 자기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런 순환고리를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양의 하나의 고리들은, 이거 하나의 오행의 중에 하나들은, 목화 돔수들은 절대로 이 계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가 못하면 하나가
잘하고 하나가 잘하면 하나는 못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순환하는 모양이 12운성이 되는 거죠. 아, 네네네. 예, 그렇게 이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예.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선생님 이론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여기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네. 이제 줌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초급자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네. 이제 첫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야 되고 뭐 애울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조금 혼란에 빠진 분들이 와서 네, 공부를 네. 좀 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주 큰 거를 많이 얻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론이지 싶습니다. 그 12운성은 무조건 외워야 되지요. 그럼 그 쉬면서 무조건 해야죠. 네, 예. 그 선생님 이제 예. 그 학생들이 원체 12운성을 못 외워가지고 뭐 갑돌이야 을순이 이야기로 막 만드시고 그런 것도 유튜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한 유치한 버전이지만 12운성을 너무 못 외우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전에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워낙 뭐 이렇게 특별하게 애우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애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연불 애우듯이 네.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다 집에 붙여놓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계속 애우는 거. 그리고 사주는 많이 이렇게 적어보면 빨리 애울 수 있습니다. 많이 적어보고 이렇게 붙여보고 하는데 암기가 전혀 안 된다 이럴 때는 그런 방법도 있다. 부득이하게 서는 묘약을 딱 써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 빨리 애울 수는 있습니다. 조금. 네, 선생님. 그 선생님 사행도랑 12운성에 대해서 이렇게 긴 말씀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12신살과 고전에 대한 말씀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